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매월 두 번째 토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에 특수 경매 물건을 골라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9월 12일이죠. 두 번째 토요일 맞죠? 네 번째 토요일은 언제죠? 9월 26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9월 10일, 이제 또 2주 후 9월 26일 날 특수 경매 물건을 또 추천할 예정이고, 아마 그 다음번에는 공매 물건에서도 제가 좀 많이 좀 고르려고 지금 공매 물건을 가지고 제가 한 3, 40개 골라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현장 답사를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마 다음 2주 후에는 아마 공매 물건도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물건 만드는 것은 제가 이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안에 한글 파일로 만들어서 제가 우리 투자 밴드에도 올려놨거든요.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운을 받으셔서 출력을 하셔도 될 겁니다, 보면. 그리고 제가 이 물건을 고르는 것이 오늘 이 12일 이때 제가 발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월요일 날쯤이면은 제가 이 물건을 고르는 것이 끝이 나게 되면 화요일 날쯤에 해서 제가 파일로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파일로 만들기 시작을 하고 복사를 해서 출력을 하게끔 되면은 수요일쯤이면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편으로 제가 보낼 때는 목요일 날 붙여요. 우편으로 보면 되게, 그러니까 붙이게끔 되면은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요일 날 이렇게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강의를 하는데 이제 아마 9월 26일에는 실시간 동영상으로도 같이 강의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오늘 지금 강의하는 걸 여태가 지금 동영상으로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이제 올렸는데, 다음번에는 아마 9월 26일 날 여기서 강의하는 것을 집에서도 앉아서 같이 수강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9월 달까지는 시험 삼아서 해보고 10월 달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정규 강의도 수요일 날 정규 강의하는 것도 실시간 동영상으로 집에서도 수강하실 수 있도록 만들고, 토요일 강의도 실시간으로 집에서도 보실 수 있게끔 만들고, 제가 우리 추천 물건 밴드에다가 이걸 올려놓으면 다운을 받으셔도 되고, 다운을 못 받으시는 분은 지금처럼 우편으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셔서 가져가도 되고, 그거는 어떻게 하셔도 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수강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매 물건도 이번에도 한 2개 골랐는데, 아마 다음번에는 그 공매 물건도 숫자가 조금 더 많아질 걸로 제가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공매 물건도 지금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좀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1페이지 보시게끔 되면 2019 타경 6662 토지만 매각입니다. 세 필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대지가 한 필지고 전이 2필지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낙찰 받게끔 되면 전으로 되어 있는 2필지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감정 가격에 보시게끔 되면은 11억 9,400짜리가 현재 4억 9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줘서 이렇게 좋은 물건이 가격이 11억짜리가 4억까지 떨어졌다,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가격이 11억짜리가 감정가가 4억까지 떨어졌을 때는 반드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걸 낙찰을 받으려고 할 때는 제일 먼저 문제점이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가를 내가 조사를 해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때 입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 현장을 직접 답사도 해봤고 문제점이 2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 2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변이 이렇게 뭐가 있죠? 모텔이 있고 개인주택이 있죠. 개인주택의 가운데 있는 밭이 이렇게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시게끔 되면 이 진입 도로가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도로입니다. 이거는 보게끔 되면 이 진입 도로 있는 맞은편 땅입니다. 여기는 진입 도로 입구에 있는 아까 대지로 돼 있던 그 필지거든요. 여기는 집이 지어져 있었는데 집을 어떤다? 허물어서 지금 현재는 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지가 어느 필지냐면 여기 215-14 전, 215-1 대지, 215-1000 이렇게 세 필지가 경매로 나온 겁니다. 세 필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목이 215-1 이것으로 있는 것은 이거는 지금 집이 있다가 없어진 거고 여기는 전이고 제가 보기에 일로 들어가는 이렇게 여기 앞에 집이 있고 일로 가는 진입도로식으로 만들어서 잘라진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세 필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세 필지 앞에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있거든요. 도로가 있는데 도로 입구에 들어가려면 여기 조그만 삼각형으로 된 토지 있죠. 요 토지가 지목이 뭘로 돼 있냐면 여기 뭐야? 도로로 돼 있죠. 지목은 도로로 되는 게 열로 지금 우리가 낙찰 받을 물건이 요 물건 아닙니까 지금 여기하고 여기 있는 거. 근데 여기 입구에 뭐가 있어? 도로가 돼 있죠. 지목은 도로로 돼 있는데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면은 개인 소유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우리가 진입 도로를 이용해서 낙찰을 받아서 건물을 건축허가를 내주자 할 때 담당자는 이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받아와라 할 수 있는 것이 문제점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 여기가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모텔이 지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 용도 지역이 뭐예요? 준주거 지역이죠.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예산군 덕산면이죠. 덕산면에 가면 뭐가 있죠? 덕산 온천이 있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여기는 덕산 온천 관광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덕산 온천 관광지에서 한 200-300m 떨어진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뭘로 만들어 놨냐면 준주거 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용도 지역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 가격이 이제 비싸진 건데, 자, 우리 여쭤볼게요. 준주거 지역이 좋아요? 주거 지역이 좋아요? 계획관리 지역이 좋아요? 준주거 지역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네?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고 그 다음에 유흥음식적인 모텔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좋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 10년 전, 20년 전에는 온천 근처에 모텔 짓고 많이 몰렸는데 요새 온천 있다고 몰리는데 봤어요? 안 몰리죠? 그러면 준주거 지역이라고 해서 모텔을 지어도 사람이 와, 안 와? 그러면 여기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개인주택을 짓는 거나 준주거 지역에 개인주택 짓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준주거 지역이라서 감정가는 높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상업용 건물을 지어봐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일종 주거지역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감정평가가 높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여기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땅을 매매를 할 때는 약 80만 원 정도의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인중개사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600평이죠. 600평이 80만 원이 얼마죠? 얼마죠? 그러면 여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4억까지 떨어졌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 이렇게 이 감정가를 믿고 우리가 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최저가로 80만 원인데 100만 원 정도까지는 가볼 수는 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 근데 100만 원 얘기했으면 나는 어떻게 한다? 얼마를 우리는 본다? 80만 원 본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저가로 그냥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말지 더 높게 써서는 안 되는 물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준주거지역이라서 용도지역이 좋긴 하지만은 감정가가 비싸게 됐다. 또 하나는 진입도로가 없다. 그러면 자, 진입도로가 없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자, 여기 몇 페이지를 보시나 하면 6페이지를 보십시오. 6페이지. 건축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법 보면은 제45조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이렇게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도로에 가는 것이 44조에 나오고 45조에 나오는데 44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건물은 건축법상 진입도로가 하나 이상 붙어 있어야 접하고 있어야 건축허가가 난다. 45조.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진입하고자 할 때는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45조 허가권자는 제2조 1항 제11항 남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과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할 수도 있다. 언제? 주민이 오랫동안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예산군 건축조례를 보겠습니다. 조례가 어떻게 나왔나 보면은 자, 37조 도로의 지정 법 45조 1항 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토론 이용하는 도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이거 3번입니다. 빨갛게 제가 만들어놨죠.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된 경우죠. 동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된 경우죠. 그럼 아까 쪼가리 삼각형 땅은 동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게끔 되면 자, 우리가 지금 땅을 낙찰받는 것이 이거고 여기 앞에 요 도로하고 요 땅하고 요 땅이죠. 옆에 모텔이 있죠. 그런데 항공사진을 보시게끔 되면 이 모텔 뒤로 이렇게 현황도로가 있었고 여기 집이 지어져 있죠.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하는 쪽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앞에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진입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고,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진입도로도 해결을 못한다면 4억도 비싼 거예요.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진입도로는 겨우 해결을 해서 허가는 낼 수가 있다. 다만 여기를 지인다고 하더라도 여기 앞에 모텔이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해도 하더라도 모텔이 아까 우리 보면은 모텔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텔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모텔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우리는 이 준주거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모텔을 지을 수 있는 가격으로 매도를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일종 일반 주거 지역 정도로 다세대나 개인 주택으로 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 선을 얘기를 하는데 공인중개사 100만 원, 120만 원 얘기하는데 우리는 봤을 때 80만 원에서 100만 원 그런 정도로 보고 투자를 해서 팔고 빠져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지금 이것이 12억짜리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거를 우리는 흥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최저가로 들어가서 한 많이 받아봐야 5, 6억 번 정도 받고 어떤다?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 이상 입찰 가격을 낙찰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7페이지. 2019 타경 66810 7분의 2 토지 지분 건축물 매각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땅의 경매가 나왔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 몇 페이지 나오면은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314-3번지가 하나가 나와 있고 314-6번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두 번지가 나와 있죠. 이 두 번지의 지분이 나와 있는데 314-3번지는 토지 이용계약 확인을 띄워봤더니 이거는 공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린이 공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 건물을 못 짓는 땅이고 여기 옆에 있는 것은 건물이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세 개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314- 몇 편이죠? 우리는 6이죠. 314-6이죠. 314-6이 지금 몇 평이라고 우리가 10평이죠. 이 10평만 팔고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10평만. 그럼 누구한테 파느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땅이 있는데 여기 건물이 있는데 여기 앞에 여기 있는 것은 이게 아까 어린이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건물을 안 짓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뒤로 이렇게 해서 골목길로 쭉 붙어 있는 것 중에서 하나, 둘, 세 집이 있거든요. 이 세 집 중에서 가장 좀 좋은 집 있는 데 가서 내 지분을 10평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산다 그러면 그냥 살 수도 있는데 안 살 수도 있죠. 안 산다고 할 때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는 돈을 내고 내가 샀을 때는 두 가지 권리를 산다 그랬죠. 무슨 권리죠? 제일 첫 번째? 사용의 권리. 두 번째는 무슨 권리죠? 처분의 권리죠. 근데 내 땅인데 누가 사용하고 있죠? 다른 사람이 건물을 쓰고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건물 주인에게 내가 너 건물을 철거하고 사용할 권리를 나한테 내놔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건물 주인한테 압력을 주게끔 되면 건물 주인이 우리 토지 지분을 살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 2019 타경 1606일 토지 건물 9분의 2 지분 매각입니다. 자, 제가 지분 매각을 가지고 여러 번 설명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특수 경매에서는 물건을 오래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면은 팔고 빠져나오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분을 가지고 팔고 빠져나오자고 할 때는 제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거기서 살고 있는 지분권자가 살고 있을 수 있죠. 그 살고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6명이면 6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그 집을 살고 있죠. 그 사람은 지분은 6분의 1밖에 안 되더라도 건물 전체를 그 사람이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말하면 6분의 1을, 9분의 1을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 거기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다가 어떡한다? 너 내 지분 사라 하면 그 사람이 경제적 능력만 있다고 살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면 살 때 우리는 팔아야 되는데 얼마에 파느냐 이런 얘기인데 얼마에 파느냐? 감정가로 팔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1,100만 원이 감정가인데 지금 얼마로 떨어졌죠? 550만 원까지 떨어졌죠? 그럼 우리가 650에 샀다고 가정하십시다. 650에 샀을 때에 그 사람한테 가서
너 1200에 내 거 사라 하면 1200에 팔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 거주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거죠. 안 사는 거하고 못 사는 거 다른, 살 능력으로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못 사니까 우리는 팔고 나와야 되는데, 두 번째, 협상으로 팔지 못하면 어떻게 판다 그랬죠?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누자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러면 자, 얘기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지금 550만 원 49%까지 떨어졌는데 우리는 55%에 사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분이기 때문에 55%에 샀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걸 다 파서 나눠 갖자 그러면 지분이 아니라 건물 전체를 다 파는 거죠. 다 판다면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 한 번 떨어지면 70%까지 떨어지는 거죠. 70%까지 떨어졌을 때 전부 다가 대항력 없는 것이 나온다 그러면, 감자가의 70%에 나온다 그러면 대부분 75%에서 80%까지, 아파트는 90%에서 95%까지 팔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세대는 어쩐다? 70%에서 80% 사이에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팔리면 경매로 팔게끔 되면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75%에 팔렸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아까 우리는 얼마 주고 샀죠? 55%에 샀죠. 그러니까 집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판사님이 팔아가지고 우리는 55%에 샀는데 75%에 팔렸으니까 가져가라고 연락이 오면 그냥 가서 어떤다? 배당으로 받아오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지분에 있는 물건은 그렇게 파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2019 타경 11028 토지만 매각이고, 그 입구에 지목이 대지에 건물이 있다가 한 건물은 허물어지고 조금 남은 건물은 그 허물다가 말아진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지목이 전이고 여기가 대지가 한 필지가 있죠. 그러면 여기 감정 가격이 얼마죠? 10억인데 얼마까지 떨어졌죠? 4억 9,400까지 떨어졌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물건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있다 없다? 그럼 이것도 뭐가 있다?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점을 우리는 파악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약 2개는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경매로 나온 땅이 지금 요거 땅입니다. 38-23, 28-25, 44-11, 44-45, 44-49, 44-46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인데 여기를 진입하고자 할 땐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도로같이 이렇게 잘려 있죠. 잘려 있는데 사실 지목이 뭐죠? 43-43 뭐죠? 대지죠. 44-46도 어디가? 전으로 돼 있죠. 다시 말하면 도로같이 생겨 있긴 있는데 현황 도로도 없을 뿐더러 지목도 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렇게 길쭉하기 때문에 이 위쪽에는 도로에 접하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는 이 도로를 잘라서 우리가 매매하려고 할 때 위쪽 도로는 되는데 이쪽에 있는 도로는 도로를 못 쓰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뭐예요? 단점인데 현황 도로는 있습니다. 현황 도로는 자 현황 도로가 어떤 도로냐면은 이 현황 도로가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현황 도로는 있는데 이 현황 도로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줄 것인지 안 내줄 것인지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아산시죠. 동남구 신부동이죠. 미만의 지역인 경우에는 이렇게 현황도로 갖고도 허가를 내주기도 하는데 도시 지역에서는 잘 안 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문제점이 있는데 무슨 문제점이냐면 여기가 동이기 때문에 시내 가까운 곳이거든요. 시내 가까운데 여기 땅이 이렇게 넓죠. 넓은 땅이 있죠. 이렇게 넓은 땅. 지적도 항공사진으로 보면 넓죠. 여기 이렇게 넓은 데가 있죠. 이 넓은 땅을 자세히 보게끔 되면은 여기가 장례식장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시내가 가운데 있고
중심가가 있고 중심가의 바로 옆에 있는 땅인데 요 땅 중심가의 바로 옆에 장례식장이 있고 장례식장하고 요 토지하고 중간에 도시지역하고 중간에 딱 낀 게 뭐냐면 장례식장이 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이렇게 감정가대로 매매하기는 어렵다고 우리가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것도 그 70% 다시 말하면 10억의 감정이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7억 이상에는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팔 걸로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5억까지 떨어졌는데 이걸 가지고 10억짜리인데 5억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6, 7억 질리겠다면 절대 안 되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냥 4억 9,400인데 그냥 5억 한 1,000, 5억 2천 이런 정도 써서 한 6억에서 6억 5천, 7억 정도의 매도를 하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지 절대로 그 이상 써서는 안 된다. 이거는 허수라는 얘기입니다. 감정가가 있는 물건하고 우리가 직접 낙찰을 받아서 팔을 때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19 타경 103707 누군가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연립이 9분의 2 지분이 나왔었죠. 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산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팔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사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 팔아서 경매로 나누자고 한다고 그랬죠. 이게 그런 물건입니다.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누자고 한 물건입니다. 이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분이 여러 명이고 같은 지분권자도 있거든요. 같은 지분권자를 두 개 있다는 얘기는 원래 지분권자가 다른 지분을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지 못하고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지분권자도 다른 형제들이 자꾸 빚을 지다가 또 물어주고 싫다 보니까 에이 안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지분으로 낙찰받던 사람이 어떤다? 다 팔아서 나누자 해갖고 나눈 건데 여기 보시면 어디죠? 강남구 논현동이죠. 논현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오래된 아파트기는 하지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남구 삼성동, 논현동, 역삼동, 서초동 이런 곳에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거나 개인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은 대한민국에서 0.1%입니다. 이런 곳이 지분으로 해서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이런 곳에 있는 아파트가 경매 나온 거 저 처음 봅니다. 이게 지금 감정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아파트 가격이 차이가 날 거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박은희가 27분의 2고 박은희가 27분의 2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이 박은희가 이걸 어떻게 막으려고 다른 사람 지분이 했던 거를 막아서 샀기 때문에 이게 27분의 2, 27분의 2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지금 누구를 상대로 했죠? 김창인가? 김창이가 지금 그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이제 한 거니까 박은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한 거죠,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이영가 있죠. 이영 보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돈을 안 냈죠. 제가 이 경매 물건을 봤을 때에 압류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가 돼 있는 경우에는 경제력이 아주 나쁘다는 뜻입니다. 6번 물건입니다. 2019 타경 11393 토지 건물 6분의 1 지분 매각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축산항이거든요. 저는 이게 태풍 오기 전에 여기 축산항에 갔었어요. 근데 제가 갔다 오고 났더니 이번 태풍에 축산항이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는 피해가 없을 것 같아요. 그 탕 있는 쪽에는 피해가 있어도 여기는 피해가 없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태풍이 오고 난 다음에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사실 제가
추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영동군 축산면 축산리인데 이게 6분의 1 지분 매각이거든요. 그럼 6분의 1 지분 매각이면 자 보십시오. 6분의 1 지분 매각인데 누구를 상대로 했죠? 김대흥이를 상대로 했죠. 여기 김대흥이가 보면 여기에 살고 있는 당사자죠.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는 당사자가 돈이 없다는 얘기야. 얼마가 없어요? 1,100만 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1,100만 원 어떻게 한다? 1,100만 원이 강제경매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거주자가 1,100만 원이 없어서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는 형제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것은 협상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협상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누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360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36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면은 이거 축산항이죠. 여기가 축산항이지 않습니까? 축산항에 조금 있는 동네거든요. 여기가 동네고 여기 뒤에 입구에 보게끔 되면은 여기 입구에 보면은 여기 입구에 보면 여기에 그 아트리 빌라가 있어서 일로 들어가면 여기 주차를 시킬 수 있는 넓은 공터가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저는 이쪽 앞으로 진입도로가 있나 보다 해서 이쪽 진입도를 찾다가 못 찾아갖고 뒤로 돌아갔더니 여다 주차를 세고 이렇게 걸어가서 이렇게 가봤더니 마침 제가 여기 현장에 갔을 때에 그 아주 이쁘게 차려입은 여자분이 여기서 나오셔서 이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갔다가 차 타고 이렇게 가시는 걸 몰고 가는 걸 내가 보고 야, 저 정도 이쁜 여자가 있으면서 왜 1,100만 원도 갚질 못했나 하는 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하여튼 간에 당사자 지분이다 보니까 합의할 확률은 상당히 낮아요. 결국은 낙찰 받고 하고 지금 300 얼마니까 300 최저가에 들어가서 협상을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바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갖고 이 축산항 근처에 포구 안에 있는 동네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팔리는 건 아마 제가 보기엔 금방 팔리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집은 이렇게 지어 있고 집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다만 여기 앞에 골목까지 차는 못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주차를 시킬 수 있는 넓은 공간은 있더라고요. 이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당사자가 협상이 안 되는 물건 아닙니까, 이거는. 그럼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해야 되는 물건인데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해갖고 지금 어떤다? 이게 640만 원에 낙찰 받아서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해서 100%의 경매가 된다고 그래도 남는 게 없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이거는 한 번 더 떨어졌을 때 들어가야지 되는 거지 잘못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협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사자니까. 그럼 협상이 안 되면 어떡하는데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그러니까 70%에서 49% 사이에 낙찰을 받아야지 다음번에 70% 이상 낙찰을 받는 그 차이가 수익이 생기는 건데 이거는 그냥 바로 그 떨어지지 않고 바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550, 600, 그러니까 감정가에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이게 협상이 안 되는데 다 팔아서 나눠 갖자 그러면 돈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납인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는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들어간 거예요. 당사자가 돈이 없다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당사자가 아니고 당사자는 여기 살고 있고 다른 사람 지분이 나왔다면 이렇게 들어가서 협상을 해서 팔고 나오니까 되는데 당사자가 협상을 해야 될 당사자가 좀 돈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1,100만 원이 없어서 경매로 나온 건데 그 사람이 뭘 가지고 협상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협상을 목표로 해서 입찰에 들어갔는데 협상이 안 되더라도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하더라도 돈이 됐을 때 우리는 들어가는 거거든요. 7편 보면 2019 타경 6916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그 월요일 날쯤에는 제가 거의 추천할 거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화요일 날 제가 이렇게 그 문서화로 만들고 수요일 날 복사를 해서
목요일 날 제가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분들은 금요일 날 받으면 토요일 날 이거를 내가 강의를 하면 오신 분 듣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보면은 오늘 강의할 날짜잖아요. 그러면 하루 전에 제가 집에서 내일 강의를 한다 그러면 하루 전에 이걸 다시 다 보는데 다시 이거 봤더니 변경이 됐더라고요. 변경이 됐어 이거는. 진행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봤더니 여기는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인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평택의 K55 비행장 바로 앞에 그 미군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시장이 서 있는 골목이 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보면. 자서 가봤더니 현재 이곳은 옷가게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다른 데로 이전해 되니까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다 보니까 비어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요 뒤에 있는 것인데 이 전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 앞이 전면이거든요. 요 앞에 반은 가게로 꾸며 있고 여기 옛날 집이 그대로 있어요, 보면. 이쪽은 그냥 완전히 죽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걸 산다고 낙찰 받는다 그러면 요 뒤까지 완전히 리모델링 해서 점포를 더 크게 만들고 나면은 이것이 위치 자체는 좋은 자리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전에 K55에서 그 비행장에 있는 곳만 근무한 군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미군들이 전부 다 평택으로 많이 이전해가죠. 좀 더 늘어나고 여기 그 미군들을 위한 장사가 더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낙찰을 받아 위치 자체는 좋은 데다 보니까 낙찰을 받아서 이 뒤에까지 리모델링 다 했으면 해서 장사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했는데 변경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임의 경매로서 평택 새마을금고에서 2억 400을 달라고 지금 집어넣었죠. 그러면 평택 새마을금고에서 지금 2억 800만 원을 지금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2억 400을 했기 때문에 지금쯤은 2억 800이 다 찼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1억 4,800까지 떨어졌죠. 이런 경우에 보면은 그 우리가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 먼저 가격이 지금 보면 2억 1,200이죠. 2억 1,200을 우리가 먼저 가격으로 사도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평택 새마을금고를 이거를 왜 MPL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겁니다. MPL로 우리가 사서 1억 4,900인데 이를 뭐 1억 한 6천이든지 1억 7천이든지 주겠다고 해갖고 이 저기 뭐야 평택 새마을금고 2억 800을 다 사서 우리가 다음번에 2억 800에 입찰에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 6천 주고 샀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2억 800을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이 2억 800보다 더 쓰게끔 되면 우리는 1억 6천 사갖고 더 쓴 걸로 갖고 우리는 2억 800으로 배당으로 받아오면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최고로 썼다고 할 때는 이걸 낙찰 받아서 뒤에 있는 가게까지 리모델링 해서 수리해서 그 뭐야 점포로 내놓게끔 되면은 돈이 될 걸로 보고 저는 이걸 투자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 겁니다. 이거는 이 가게에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얘기를 했으면 제가 MPL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MPL을 그 부산에 있는 수강생 중에 MPL을 갖고 있는 그 회사를 빌려갖고 투자하게끔 했는데 이번에 저기 보면 그 MPL 회사를 제가 부산에서 다른 사람 몇 분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빌리지 않고 수수료 주지 않고 저하고 얘기를 하게끔 되면 그냥 막바로 우리 MPL로 사갖고 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일반 MPL은 지금 사지 않고 이렇게 그 돈을 빌려준 곳에서 자기네 돈을 다 못 받아가지고 떨어진 게 있으면 그런 것만 몇 개 사가지고 이렇게
팔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8번 보시겠습니다. 2019 타경 5773 토지 건물 전체 매각 있겠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시 대장동 해갖고 5,800에서 시작해서 지금 2,600까지 떨어졌습니다. 45%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여기 보면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양쪽 옆에가 그 빌라 같은 걸로 지어져 있어요.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건물이 있고 여기 건물이 이렇게 상점이 이렇게 있고 상가가 있고 가운데 여기 이렇게 긴 곳이 나오는데 폭은 옆에 건물하고 비슷한데 앞뒤가 짧아요. 이렇게 앞뒤가 짧아갖고 이 평수가 60제곱미터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한 몇 평밖에 안 되는 거죠. 보면 평수가 작더라도 주변에 어떻게 한다 이렇게 그 대대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여기에 뭘 해도 된다고 봐요. 다시 말하면 이걸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조립식으로 새로 집을 지어도 무슨 장사를 해도 세가 나갈 거로 저는 봅니다. 평수가 작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먼저 사람이 이렇게 창고로 쓰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거 보시면 부동산의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권 지상에 있는 태양광 시설의 소유자를 알기 위하여 현장에 방문을 하여 목적물 소유지 옆 상가 운영자에게 문의한 바 채무자가 아닌 박준규라는 사람이 시설을 하고 이용 중에 있었으나 올해 4월경 사망하였다고 답변함. 그러니까 창고 주인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그 태양광 시설은 또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태양광 시설은.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알아내갖고 그 자손세 때 승계해서 이거를 철거하게끔 어떻게 만들든지 하면은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엔 단박의 창고를 우리가 빌려주고 빌려 쓰는 데 있어서 아무 우리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2천 지금 뭐 5천짜리가 2천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저로서는 투자를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거고, 특히 이 근처에 전라도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이 있으자면 저는 이거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하는 바입니다. 대변 옆에 땅이 좀 좁더라도 이것은 창고를 빼놓고 우리 태양광 빼놓고 뭐를 해도 조립식으로 집을 지어놔도 여기는 장사를 하고 새가 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땅이 열 몇 평이 되면 상당히 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보게끔 되면 작지 않습니다. 아주 2층 집도 질 수가 있습니다. 9번째입니다. 2019 타경 6357 토지 구분 소유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 소유로. 건물도 구분 소유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 3동이고 땅이 전부 다 225평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나와서 경매로 나와서 지금 2억 1,800에 시작해서 1억 700까지 떨어졌는데 저는 이거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계획관리지역인데, 자 보십시오. 여기 땅이 오고 이렇게 이게 땅입니다. 전부 다. 이 땅인데 여기 집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여기 있는 집이 있는데 이 집 중에서 2번, 3번, 4번이 어떻게 한다? 건물 전체로 나왔고 토지는 지분으로 220평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한 땅당 한 70평 정도를 가지고 이것이 구분 소유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분으로. 그런데 보시다시피 집이 전부 다 어떻게 한다? 망가졌어요. 이렇게. 망가졌고 이 집도 망가졌고 이렇게 망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에서도 집 건물은 집에 있는 거는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땅만 넣는데 땅값이 반 가격으로 지금 떨어졌는데
제 생각입니다. 제 얘기가 맞다는 것은 아니고, 쟤는 이거를 낙찰을 받는다면은 건물을 다 철거해서 없애버리고, 이 제주도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은 내가 만약에 효리처럼 제주도에 가서 아주 살겠다 그러면 집을 호화롭게 잘 줘도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놀러 가서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절대 건물을 호화롭게 질 필요가 없습니다. 샤워할 수 있고 밥해 먹을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게끔 조립식으로 만들면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내가 며칠 가서 빌려주기도 하고 내 며칠 쓸 수도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뭐 제주도 한 달 살아보기 하는 식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이에요. 근데 이런 땅이 반가격으로 떨어졌다? 저는 무조건 사면 돈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노무현 정부에서 이 제주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제주도는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제주도 도지사한테 이름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 도지사가 제주도에다가 회사를 만드는 법인세를 낮추겠다면 낮출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얼마 이상 투자한다면 영주권을 주면 영주권을 줄 수도 있을 만큼 이게 풀어지는데 제 생각이라는 겁니다. 제 얘기가 맞다는 얘기 아닌가? 지금은 한국의 제주도인데 20년 후 지나면 홍콩처럼 세계적인 제주도로 나는 바뀔 거라고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다? 발전한다. 한국에 속한 제주도가 아닌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에 있는 땅은 계속해서 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사서 팔고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놓고 건물을 어떻게 한다? 철거해놓고 집을 어떻게 한다? 세를 주어서 빌려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한다? 가지고 소유하는 부동산으로 저는 투자하게끔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시라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분쟁이 생기는 게 아니고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내가 사놓고서 땅 지분으로 갖고 있죠. 근데 아파트를 내가 팔고 사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 구분 소유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구분 소유잖아요 지금. 지분으로 되죠. 구분 소유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경매가 지분 났어도 요 집짜리라고 딱 표시했잖아. 구분 소유라는 거니까 구분 소유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2019 타경 7104 토지 건물 전체 강제 경매입니다. 사실 제가 3년 전에 여기에 경매가 나와서 제가 다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하고 이 앞에 다세대까지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이 집에 주차는 못해도 그 앞에다가 다세대 앞에다가 주차도 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추천을 했더니 취하가 됐거든요. 3년 전에 다시 경매가 나왔어요. 다시 경매가 나왔는데 봤더니 강제 경매로 나왔는데 얼마가 나왔죠? 950만 원 나왔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지금 1억짜리죠. 원래 감정가가 2억짜리인데 지금 1억까지 떨어졌죠. 이런 거는 2차 때 낙찰을 받아도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가 지금 1억까지 떨어져서 여러분이 낙찰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900만 원 빚을 갚아가지고 이 집에서 그대로 살아야 돼. 900만 원 때문에 이 집에서 쫓겨나야 돼. 그러니까 취하를 시킬 확률이 90% 되죠. 그러면 강제 경매죠. 강제 경매를 취하시키려면 낙찰자한테 와서 뭘 해야 되죠? 동의를 구해야 되죠. 그럼 우린 잔금 내지도 않고도 취하 동의서 도장 찍으면서 한 500만 원만 달라고 그러면 잔금 내지 않고도 그냥 오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취하가 안 되고 우리가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1억 600인데 우리가 1억 2천 주고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해요.
감정가가 지금 얼마죠? 2억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1억 2천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공인중개사한테다가 1억 한 7천 정도만 나 손에 쥐어주고 나머지는 당신 돈 갖춰라 해도 어떻게 한다? 5천원 남고 양도소득세 50%를 띄어도 2,500원 남는 거잖아요. 이해가셨죠? 11번째입니다. 2019 타경 109834 토지 건물 11분의 2 지분 매각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의 다세대입니다. 여기 보면은 전입자가 없고 대항력은 없습니다. 강제 경매로 3,300만 원이 나왔죠. 송 지분이 나왔죠. 홍기 지분이 나왔죠. 여기 보면 도봉구 우이천로 일사이죠. 여기 지금 보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 여기죠? 도봉구 우이천로죠. 도봉구 우이천로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보면 홍영기하고 김정일 분하고 두 분이 지금 살고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는 딸인 것 같고 이 김정일 분은 엄마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홍영기 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홍영기 지분이 나와갖고 우리가 사갖고 다 팔아서 나눠져 갔자 그러면 김정일가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죠. 누구네 집으로 갈 것 같아? 거기 자기네 집으로 올 것 같은 사람이 뭐 그러니까 그걸 내가 보기에는 이거를 협상을 보고 막아가지고 그대로 협상이 됐더라고 보면.